인터넷을 통해 위조 신분증을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나 금융기관의 대책은 허술합니다. 제주 지역 닭고기와 종란 자급률이 낮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심각한 수급 차질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원인과 해법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양식장에서 넙치 먹이로 주는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이 준공돼 해양 오염과 어민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부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50대 남성이 위조 서류를 제출해 수협에서 9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위조 신분증을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미미하고 금융기관은 신분증 위변조 판독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준다는 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댓글에는 위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는 다른 곳의 연락처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부터 성적표, 혼인관계 증명서까지 위조할 수 있는 서류가 30가지가 넘습니다. 수협에서 수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55살 김모 씨도 이 같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위조 전문 업체에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위조 업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위조 의뢰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서울에 올라가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가지고 김 씨가 제출한 위조 인감증명서는 발급 담당자 이름부터 인감까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수협은 가짜라는 의심 없이 선뜻 9억 원을 내줬습니다. 굉장히 위조 수법이 나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위조할 수 있지만 신분증 위변조 판독기가 설치된 금융기관이 제주도 내에는 한 곳도 없고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조된 신분증으로 대출 사기를 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인터넷 위조 전문업체와 브로커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에서 닭고기를 공급하는 육계 농가는 44농가로 닭 100만 마리를 기르면서 하루 평균 15,000에서 2만 마리분을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AI 발생 이후 다른 지방 가금류 반입이 금지되면서 현재 도내 6개 농가가 확보하고 있는 닭은 5개 농가에 10만 마리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5일쯤 뒤면 바닥이 나는데요. 상황이 심각하자 제주도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경남 일부 지역에서 20여만 마리를 긴급 반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충분한 양이 아니어서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원인과 해법을 김찬년, 박주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부화된 병아리 2,500마리가 항공편을 통해 제주에 들어왔습니다. 도내 닭고기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제주도가 이틀 동안 일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 겁니다. 그래도 별로 기분 안 좋죠. 이제 들어오니까 장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닭고기도 22만 마리가 들어와 육가공업체도 모처럼 바빠졌습니다. 숨통은 조금 트였지만 확보한 물량이 10일치밖에 되지 않아 여전히 불안합니다. 반입 금지 조치가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10일에서 12일 이후에는 다시 또 이런 닭고기가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내 식당들은 울상을 넘어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이 식당은 하루 500명 정도 예약 문의가 오지만 다음 주 예약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면 이제 이 닭이 없어서 우리도 문 닫을 형편이고 그렇다고 이거 하루 아침에 메뉴를 바꾼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지금 막막하고. 근본 원인은 자급률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현재 도내 닭고기 자급률은 50%, 병아리가 될 종란은 14%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모두 5차례 2년에 한 번꼴로 다른 지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심각한 수급 차질이 되풀이됐습니다.
2008년에는 86일 동안 반입이 금지됐고 2010년에는 121일, 올해도 60일 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없는지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닭고기를 자체 생산하려면 종개장과 부화장, 육개 농장이 있어야 합니다. 도내에 하나뿐인 종개장에서는 씨암탉을 만들 종개용 병아리를 다른 지방에서 들여와 키운 뒤 종란을 생산한 다음 부화장으로 보냅니다. 도내 2군데 부화장에서 생산된 병아리는 육개 농장 44곳에 공급돼 육개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도내 종란 생산량이 14%에 그쳐 대부분은 다른 지방에서 들여오고 있고 종개용 병아리는 100% 의존하다 보니 다른 지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종개용 병아리와 종란을 생산하는 씨닭인 원종닭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0년 넘는 연구 끝에 토종닭을 개량한 우리맛닭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도내 일부 농가에서도 씨닭을 공급받아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한 50억 원 정도 수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입맛에 맞는 닭고기를 우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귀중한 유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맛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반입이 금지되기는 마찬가지.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 재래닭을 이용한 씨닭 개발에 나섰습니다. 아직은 초창기입니다만 앞으로 이게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면 지금처럼 반입 금지 이후에 도내 양계 농가의 어려움이 앞으로는 많이 해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연구와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축산 정책을 보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제주도가 2007년 2월에 발표한 제주 가금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3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입해 닭고기와 계란, 오리고기를 100% 자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0억 원을 투입하는 핵심 사업인 종개장 건설이 주민 반대로 무산되면서 100% 자급 대책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사업비 130억 원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시설 개선에 집중됐고 외부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사립학교법인이 학교 부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 도내 모 고등학교법인 비 이사장의 자택과 자동차, 이사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사장과 학교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도내 모 건설업체 한 곳도 압수수색해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건설업체는 2010년 비 이사장과 학교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했지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최근 고소장을 준비해왔으며 비 이사장은 지난해 다른 지방 부동산 업체 대표로부터 학교 부지에 대한 이중계약 체결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넙치 먹이로 주는 고등어나 정어리 등 생사료는 먹다 남는 찌꺼기가 많다 보니 해양 오염의 원인이었는데요. 제주 지역에도 찌꺼기가 적은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이 준공되면서 양식장 주변의 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2년 전부터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넙치 양식장입니다. 생사료 찌꺼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고기를 갈아 만든 알약 모양의 배합사료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생사료를 줄 때보다 고기가 크는 속도가 느린 데다 다른 지방에서 사오는 배합사료 가격이 비싼 것도 단점입니다. 만약에 전국 보조금이 없어지게 된다면 생사료 대비 생산 원가가 30-40%가 더 들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느껴집니다. 이에 따라 제주 해수어류 양식수협은 100억 원을 들여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유통 마진과 운송 비용을 줄여 저렴한 가격에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첨단 자동 시스템 생산 라인을 갖춰 품질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와 R&D 사업을 통하여
제주 지역에 맞는 고품질 양어 사료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내 양식장 350군데 가운데 배합 사료를 사용한 곳은 60군데. 올해는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부터는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생사료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어서 배합 사료 생산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공무원 국고보조금 사기 사건 피해 농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피해 농민들은 오늘 오후 제주시 이도 이동 한솔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가칭 시설하우스 사기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공무원 허모 씨에게 속아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고 자기 부담금을 선납했다 피해를 입은 농민은 44명, 피해 금액은 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불법 출연에 대한 정식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우근민 도지사와 기금 출연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서귀포 교육발전기금 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 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 김경진 의원은 제주도지사 공약사항 공개와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당선된 도지사는 취임 후 5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정리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과 실천 계획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중립적인 연구기관에서 1년에 한 차례 이상 공약 추진 상황을 평가해 공약 이행률 등을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고희범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각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노형동 초고층 드림타워 사업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차기 도정으로 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후보는 특히 중국 자본이 합작 투자하는 초고층 카지노 빌딩이 유네스코 3관왕을 자랑하는 제주의 랜드마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24일 제주도당을 창당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중앙당 정무분과위원회에서 경기도와 대전 등에 이어 전국에서 7번째로 오는 24일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에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인사 100명씩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김재윤 국회의원과 오수용 제주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오늘 관광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제주 웰컴센터에서 전략보고회를 열고 2025년에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치해 관광 수입 1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5대 추진 전략으로 고부가 가치 융복합 창조관광 육성과 장벽 없는 관광 환경 조성, 안전한 개별 관광 활성화,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2차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반영해 분야별 세부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귀포 지역 노지감귤 조수입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집계한 지난해 서귀포 지역 감귤 총 생산량은 47만 6천 톤으로 이 가운데 만감류를 제외한 노지감귤과 월동 운주 등 40만 톤에 대한 출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귤 조수입은 6,3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7.9% 증가해 만감류 출하까지 더하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발급 수수료가 3,000원 싼 알뜰 여권이 다음 달부터 발급됩니다. 제주도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여권의 사증란 48면을 절반으로 줄인 5년 이상 복수 여권을 다음 달부터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뜰 여권 발급 수수료는 성인용 10년 복수 여권의 경우 5만 원, 미성년용 5년 복수 여권은 4만 2천 원으로 기존 여권보다 3천 원 쌉니다.
제주시 중앙지하상가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하상가는 3년간 국비와 지방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외국인 관광객 유인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각종 편의시설과 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지난해에는 제주시 서문공설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 제주시 이도동 모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61살 양모 씨가 놓고 간 현금 200만 원과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31살 최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제주시 중앙로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창고문과 현관문을 훔치려 한 혐의로 54살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